76페이지 한번 봅시다. 제5절 뭐라고 써놨죠? 등기 신청행위. 여기는 쓸 필요 없이요. 아까 했던 거 다시 한번 복습 한번 해볼게요. 이제 크게 이제 써볼게요. 자, A가 B한테 이제 팔았다. 매매죠. 이 사람은 그럼 뭐예요? 매도인, 이 사람은 매수인입니다. 이 사람은 이제 뭐예요? 아까 사인. 자꾸 따져놔야 돼요. 사인. 이 사람은 사인. 이 사람은 이제 등기 관리자. 이 사람은 의무자. 두 사람은 뭐라 그래요? 당사자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사인이 이제 어디로 왔죠? 등기소로 왔습니다. 그러면 이 관계는 이제 복습 한번 해봐요. 사인 간의 관계. 무슨 관계? 이게 이제 실체 관계입니다. 자, 실체 관계. 여기 이제 무슨 법이에요? 이게 실체법. 여기 이제 민법. 이렇게 민법. 자, 여기 무슨 관계예요? 절차 관계예요. 절차 관계. 자, 그러면 절차 관계고 여기 뭐예요? 절차법이 되죠. 절차법이 바로 뭐예요? 부동산 등기법이다. 자, 여기까지는 이제 좀 전에 했던 거고요. 그러면 여기 한번 봐봐요. 그러면 여기 이제 얘가 등기 안 해준다. 등기 청구권. 여기는 등기 신청권이죠. 등기 신청권. 그러면 다시 한번 잡아봐요. 사인이 누구? 국가. 사인이 국가한테 등기를 요구하는 행위. 읽어봐요. 그게 바로 등기 신청 행위라는 거야. 등기 신청행위입니다. 그러면 등기 신청행위 법적 성질. 그러면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사인이 국가한테 요구하는 거. 공건 사건. 공건이에요, 사건이에요? 공건. 무슨 상행위? 공법상 행위. 줄 쳐놓으세요. 공법상 행위. 자, 두 번째 줄에 있네요. 그래서 과거에 공법상 행위를 사법상 행위로 건쳐놓은 경우가 한번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외울 필요가 없어요. 그럼 결론적으로 봐봐요. 사인이 국가한테 등기를 요구하는 행위. 뭐가 된다? 등기 신청 행위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가로 2번에 가서 요건을 한번 따져봅시다. 여기 한번 봐봐요. 당사자가 등기소에 갈 수 있는 능력. 자, 줄잖아요. 그게 등기 신청 능력이라는 거야. 자, 당사자가 등기소에 왔어요. 등기할 의사가 있어야 돼. 그래서 가로 니은에 봐봐요. 가로 2번, 동그라미 2번을 봐봐요. 등기 신청의 의사, 뭐가 있어야 돼? 진의가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봐봐요. 그럼 당사자가 등기소에 와서 등기해 주세요. 말만 하면 안 돼. 일정한 요건을 갖춰야 돼. 그래서 가로 동그라미 3번을 봐봐요. 뭐라고 써놨죠? 법정에 서면. 무슨 성? 요식성이야. 그러니까 이것도 외울 필요가 없어요. 봐봐요. 당사자가 등기소에 올 수 있는 능력을 뭐라고 그런다? 등기 신청 능력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당사자가 등기소에 와서 진짜 등기할 의사가 있어야 돼. 진의가 있어야 되고. 그럼 당사자가 등기에 와서 일정한 형식을 갖춰야 돼. 그거는 무슨 신청이에요? 서면이라는 거야. 그래서 그것도 외울 필요가 없어. 저절로 외워져요, 나중에. 근데 이제 오른쪽 가봐요. 제6절 거기 별표 5개를 해놓으세요. 이게 가장 중요해요. 자, 등기 신청 뭐라고 써놨어? 적격. 자, 그 사이에다가 등기 신청 적격 보니까 77페이지 맨 우측에 가니까 여백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 이걸 좀 구분을 해놓고 가자고. 그러면 그 옆에다가 이렇게 하나 써봐요. 자, 책을 읽다 보면, 기본서를 읽다 보면 자꾸 헷갈리는 부분이 있어요. 자, 이렇게 써놔봐요. 자, 맨 위에다가 참고 표시로 우측에 이제 우측에 맨 기둥에다가 이렇게 한번 써놔봐요. 자, 등기 신청 능력. 등기 신청 적격. 자, 등기 신청 적격은 이제 별표가 5개가 아까 됐을 거예요. 이거는 매년 안 나올래야 안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그러면 이유를 이제 설명을 해야 되겠죠. 자, 그러면 요 밑에다가 이제 항상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렇게 써놔요. 자, 유아라고 한번 써봐요. 유아 2살짜리라고 한번 써봐요. 요 동그라미 밑에다가 유아 2살짜리. 자, 이제, 구분을 한번 해보자고요. 자, 이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자, 유아 2살짜리는 등기소에 갈 수 있어? 자, 2살짜리가 벌떡 일어나서 등기소에 갈 수는 없잖아. 그러면 이렇게 써놔요. 이렇게 화살표에서. 자, 그러면 유아는 등기 신청 능력은 없다라는 거네. 자, 근데 유아 앞으로 아파트 한 채 등기해 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 그게 바로 등기 신청 적격자라는 거야. 그럼 결론적으로 등기 신청 능력과 적격은 같다, 다르다라는 거야.
근데 이제 여기에다 이제 동그라미잖아요. 그러면 자꾸 능력하고 적격하고 문제 풀 때 헷갈려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등기 신청 능력과 적격은 같다 다르다 다르다라는 거야. 자, 그러면 여기 봐봐요. 그러면 유아를 세자로 건쳐봐요. 그랬더니 유아를 세자로 건쳐봤더니 뭐예요? 요맘때 그러면 어린이 그래요. 뭐 어린이에요? 그럼 옆에다 써놔요. 자연인이야, 자연인. 자연인이에요. 자, 그러면 이렇게 이제 묶어봐요. 인이네는 자연인과 뭐가 있다? 법인이 있어.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제 나왔네요. 읽어봐요. 자연인과 법인은 모두 뭐예요? 등기, 신청, 적격자라는 거네. 자, 그럼 적격자라는 거네요. 자, 읽지 말고 이제 어떻게 읽나 봐봐요. 읽어봐요. 자연인. 미친놈도 자연인이니까 등기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미친놈도 자연인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 한번 읽어볼래요? 이제 어떻게 읽나 봅시다. 읽어봐요. 애국인이란다. 자연인이니까. 애국인도 등기 신청, 적격자라는 거네. 무슨 인이니까? 자연인이니까. 자, 그럼 만약에 이거 어떻게 읽나 봅시다, 이제. 자, 그러면, 자, 서울특별시. 읽어봐요. 그래요. 바로 그겁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 자체도 등기신청 적격자라는 거야. 법인 중에서도 사법인, 공법인이 된다. 바로 그겁니다. 자, 엊그제 이제 이걸 하는데, 뭐라고 써놨어요? 농협협동조합. 두 자로 얹지만. 법인. 그렇죠. 농협 이름은 이제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농협협동조합도 법인이니까 그 자체로 등기가 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러면 등기 신청 적격자는 뭐예요? 등기가 되는 자, 안 되는 자를 지칭하는 거예요. 그러면 등기법에서 아까 등기가 되는 것, 안 되는 것, 그게 바로 29조 2호였죠.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것. 등기법에서 하이라이트잖아. 그러면 등기가 되는 자, 안 되는 자, 이것도 등기법에서 하이라이트가 되는 겁니다. 그럼 결론적으로 등기 신청 적격자는 그러면 뭐예요? 읽어봐요. 자연인과 법인이라는 거. 자, 그러면 요거 이제 개념을 정리해 보자고. 자, 이제 여기에다 이제 리꼬를 써가지고 한번 봅시다. 자, 그러면 요거 이제 생각을 해요. 자, 요거 읽어봐요. 권리자. 요거는 의무자. 그러면 등기 신청 적격이란 권리자, 의무자가 될 수 있는 자격. 이게 뭐라 그래? 등기 신청 적격자라고 그래. 써요, 이제. 그러면 자, 등기 권리자가 등기 의무자가 될 수 있는 자격. 이걸 바로 등기 신청 적격자라고 하는 겁니다. 자, 또 니꼴. 자, 천천히 서요. 오늘 뭐 빨리 안 나갈게요. 선생님, 그래도 빠른 것 같은데요. 그럼 아직 귀가 안 뚫려서 그래요. 자, 그러면 여기 봐봐요. 여기로 다시 왔습니다. 여기 봐봐요. 지금 이 사람은 이제 뭐예요? 현재 등기 명인이죠. 장차 등기 명인이죠. 공통자 이제 제가 다시 불러볼게요. 현재 등기 명인, 장차 등기 명인, 공통점. 다시요. 현재 등기 명의인. 여기는 장차 등기 명의인, 공통점. 등기 명의인. 그럼 써요. 뭐라고 쳐놨죠? 등기 명인이 될 수 있는 자격. 이걸 뭐라고 그런다? 등기 신청 적격자라고 그럽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 더 써죠. 자, 2개 정도만 더 써보죠. 자, 그러면 여기 봐봐요. 이쪽으로 또 다시 와서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봐봐요. 이 사람은 뭐예요? 등기 권리자. 이 사람은 등기 의무자. 두 사람은 당사자. 그럼 써요. 당사자 능력이네요. 당사자 능력입니다. 자, 민법에서는 어떤 능력이라고 할까요? 아, 권리 능력이라고 그러네. 그러면 결론적으로 등기 신청 적격자는 권리 능력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당사자 능력을 가진 자, 이걸 바로 등기 신청 적격자라고 그래. 그러면 오늘은 이제 첫날이니까 이제 첫 코스니까 뭐예요? 등기 신청 적격과 능력은 같다, 다르다. 그러면 등기 신청 적격을 뭐예요? 권리자 의무자가 될 수 있는 자격, 등기 명인이 될 수 있는 자격. 무슨 능력?
당사자 능력, 민법은 권리 능력이 돼. 그러면 자, 자연인과 법인은 다 무슨 능력이 있다? 권리 능력. 그러면 결론적으로 읽어봐요. 등기, 신청, 적격자라는 거야. 자, 근데 이제 문제가 하나 발생했어요. 이제 오늘 이제 이해를 하고 한 번만 들어놔요. 여자예요, 남자예요? 여자. 그러면 뭐예요? 태아죠. 자, 태아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보죠. 태아를 세자로 원칙은 뭘까요? 아니, 뱃속에 있는 태아가 무슨 자연인이냐고, 그렇죠? 자, 그럼 태아를 세자로 원칙은 태아가 돼요. 태아,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그거는 농담이고요. 그럼 태아라는 것은 자연인이 아니잖아. 그럼 태아를 덜 보여줄 수도 있고 보여줄 수 있죠. 그래서 학설의 다툼이 벌어져. 그래서 이제 민법에서 이제 이걸 배운다고. 읽어봐요. 정지 조건 서류. 그럼 정지 조건은 발생의 소멸이에요. 발생. 그럼 태아는 살아서 태어나도 인정해주겠다. 이게 바로 정지 조건 서류야. 그러면 정지 조건서는 그러면 이 태명을 길동이로 해볼게요. 길동이로 등기가 돼야 안 돼? 안 된다라는 거예요. 정지 조건서는. 그러면 정지 조건서는 이거예요. 길동아. 네 앞으로 지금 내 엄마가 30평 아파트로 등기해 주려고 그랬더니 살아서 태어나야 등기가 된단다. 이게 무슨 조건서? 정지 조건설이 돼. 정지 조건설이 됩니다. 그러면 지금 정지 조건설은 태명으로 길동이로 등기가 돼야 안 돼? 안 돼 있다라는 겁니다. 이번에는 봐봐요. 뭐라고 써놨어요? 해제 조건설. 해제 조건이 장차 소멸이죠. 근데 엄마가 뭐라고 그러냐? 길동아, 네 앞으로 30평 아파트를 등기해놨다. 네가 살아서 태어나야지. 사산된다면 이걸 말소하는 번거로움이 생긴단다. 그러면 해제 조건서는 일단 등기가 돼 있는 거네. 정지 조건서는 아직 안 된 거죠. 근데 살아서 태어나면 똑같아요. 근데 만약에 사산됐다면 해제 조건서는 번거로워, 안 번거로워? 번거롭죠. 그래서 우리 판례는 실무상 무슨 조건서를 취하고 있다? 정지 조건서를 취하고 있다. 나중에 그렇게 연결이 될 거라는 거야. 그러니까 그거는 나중에 우리가 배울 겁니다. 급선무는 일단은 요거부터 급선무라는 겁니다. 요걸부터 먼저 잡으라고. 읽어봐요. 등기 신청 능력과 등기 신청 적격은 같다, 다르다. 그러면 자, 유아 2살짜리를 예를 들어 놓으라고. 그러면 등기 신청 적격자는 등기 권리자 의무자가 될 수 있는 자격, 등기 명인이 될 수 있는 자격. 무슨 능력? 당사자 능력. 무슨 능력? 권리 능력. 요 정도는 한번 잡아놓을 필요가 있다라는 거. 자, 그러면 거기 한번 보죠. 자, 1번에 등기 신청 적격이라 나와 있어요. 자연인 나왔네. 등기 신청 적격 나와 있죠? 등격이란 등기 절차에 있어서 거기에다 줄쳐놓으세요. 당사자가 될 수 있는 자격 한번 줄쳐놓고 등기 명인이 될 수 있는 자격. 이는 등기 절차에 있어서 일반적으로 당사자가 될 수 있는 법률상 자격을 뭐라고 그런다? 등기 신청 적격자라는 거. 그 정도만 잡아놓으면 돼요. 나머지는 이제 다음 달에 가서 이제 또 살을 붙여 나가면 됩니다. 그럼 결론적으로 등기 신청 능력과 적격은 같다, 다르다. 그래서 이거는 별표 5개 놓고 여기가 중요하구나라는 것만 확보를 해 두시면 돼요. 자, 이번 달은 구경을 한번 해보자. 어떠한 내용들이 있는지 포인트 잡아가면서. 자, 뒷장을 한번 넘겨보실래요? 자, 이제 78페이지 보니까 7절을 가봐요. 7절 뭐라고 써놨죠? 등기 신청 시 필요한 정보 찾았어요? 예, 여기 한번 보죠. 자, 간신히 어디서 이제 놀았어요? 여기서 놀았어요. 지금 요 동네에서 놀았어. 요 동네에서. 자, 요 동네에서 이제 놀아서 이제 어디로 왔어요? 등기사로. 그럼 서류를 구비해 줘야 돼. 그래서 등기 신청 시 필요한 정보 찾았어요? 예, 거기는 자, 여기 이렇게 써 놓으세요. 자, 등기 신청에 필요한 정보는 밑에다 이렇게 줄 쳐놓고 위에다 줄 쳐놔서 이렇게 내공을 좀 쌓아요. 이거는 서류예요. 서류. 필요한 정보는 서류입니다. 서류는 왜 제공해 줄까요? 이렇게 해서 나와요. 자, 모든 서류는 뭐를 확보하기 위해서? 진정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진정성. 자, 요것만 이해해도 이제 서류와 관련돼서 외울 게 몇 개 없어요. 내공을 좀 쌓으라는 겁니다. 자, 모든 서류는 무슨 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나온다? 진정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그러면 여기 옆에다 이제 써요. 자, 우리 권리자, 의무자. 아까 배웠던 거 하나 쓰면 돼요. 권리자는 이익을 받는 자.
자, 권리자는 이익을 받는 자를 권리자라고 그래요. 등기부상. 의무자는 불이익을 받는 자가 등기의무자입니다. 그렇다면 여기 봐봐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의무자는 불이익을 받아요, 이익을 받아요? 불이익. 그러면 원칙적으로 누구 거? 원칙적으로 이렇게 화살표해놔요. 원칙거 누구 거? 의무자 거 제공해준다고 생각하시면 돼. 권리자는 이익을 받아요, 불이익을 받아요? 이익. 이익을 받기 때문에 권리자는 원칙적으로 제공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 권리자 거 제공해주는 거 몇 개만 숙지해주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자 인감증명도 누구 거 제공해줘? 의무자 거. 등기 필정도 누구 거? 등기 의무자 거. 그렇게 이제 치고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외워두면 암기 사유가 팍 줄어든다라는 거야. 그러면 자 모든 서류는 모선성으로 보장해서 진정성으로 시작해서 진정성으로 끝난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모든 서류는 모선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진정성. 여기 봐봐요. 뭐라 했죠? 판결. 판결은 누가 내려줘요? 법원이 내려주잖아. 법원이 내려주니까 읽어봐요. 모선성 보장, 진정성 보장. 읽어봐요. 그러면 등기 신청 시 필요한 정보는 제공할 필요가 없다라는 논리가 성립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 봐봐요. 뭐라고 써놨어요? 이거 안 보이네요. 뭐라고 써놨어요? 강공서. 무슨 등기? 적탁 등기. 강공서 거짓말 해야 안 해? 안 하죠. 모선성이 합법돼? 진정성. 그러면 등기 신청에 필요한 정보는 제공할 필요가 없다라는 논리가 성립이 돼요. 자, 그러면 여기 봐봐요. 뭐라고 써놨죠? 수용. 수용은 누가 해요? 국가. 모선성이 합법돼? 진정성. 수용 등기 시 인감증명을 제공한다. 어때? X. 이렇게 빠져들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이걸 잘 이해해 주시라고 이런 측면에서 그러니까 이번 달에 이제 뭐 제출하고 뭐 제출하는 거 당장 외울 필요는 없다라는 거야. 그러면 등기 신청 시 필요한 정보는 모선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서류는 모선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진정성. 항상 서류는 진정성 보장과 서류는 일맥상통한다라는 거. 그렇게 이제 내공을 좀 쌓아두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의미를 확인해 두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 자 여기 봐봐요. 자, 당사자가 어디로 왔어요? 신청지서에 왔잖아. 그럼 뭘 작성해줘야 돼? 신청서. 그래서 일반 읽어봐요. 무슨 정보? 신청정보라는 게 나와요. 신청정보 찾았어요? 네, 그 옆에다가 이렇게 한번 써놔봐요. 요거는 요거 하나 끌어내기 위해서 그래요. 자, 원칙이라고 써놔요. 원칙. 신청정보 원칙. 그러면 사건이 하나예요. 사건마다 1건이에요. 사건 하나에다가 1신청 정보예요. 1신청 정보주의예요. 그러니까 하나의 사건에는 하나의 신청서를 작성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뭐라 그래? 1건, 1신청 정보라고 그래요. 사건이 두 개면 신청서를 2개 작성해줘야 돼. 자, 그러면 여기 봐봐요. 야, 요거는 이제 설명을 들어요. 뭐라고 써놨어요? 판매. 판매가 뭐예요? 판매. 팔았다가 되돌려 사는 거. 팔았다가 되돌려 사는 건. 자, 그러면 봐봐요. A가 B한테 팔았어요? 안 팔았어요? 팔았어. 그러면 소유권 이전 등기네. 되돌려 사는 것. 되돌려 사는 것. 여기 판매 특약 등기야. 자, 판매 특약 등기는 화살 방향 같아야 달라요. 다르죠. 그래서 사건이 별개야. 그러니까 신청서를 따로 작성해줘야 돼. 그러니까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서와 판매 특약 등기 신청서를 따로 작성해줘야 된다는 거야. 그러면 판매 특약 등기에서 동일한 신청 정보를 제공한다. 어때요? X야. 나중에 그렇게 연결될 거예요. 그러니까 자 이제 판매 특약을 운을 띄웠네요. 팔았다가 되돌려 사는 것. 이게 무슨 등기? 판매 특약 등기. 그러면 여기 봐봐요. 이건 뭐예요? 화살 방향 같아야 달라요. 같죠? 같죠? 요거는 뭐예요? 신탁 등기야. 신탁 등기는 소유권 이전 등기와 신탁 등기가 동시에 이루어져요. 그런데 화살 방향이 같아야 달라. 같죠? 그러면 신청서는 하나만 작성해주면 돼. 그래서 요거는 동일한 신청서 나중에 그렇게 외울 거라는 거예요. 요거는 사건이 몇 개? 2개. 그래서 별개의 신청 정보고 요거는 나중에 동일한 신청 정보. 하도 헷갈리니까 화살 가지고 그림을 하는 거예요. 요거는 싸줬다가 되돌려 싸주는 게 이게 판매 특약 등기고 신탁 등기는 따다닥 2방을 싸주는 거야. 나중에 그렇게 화살이 몇 개? 2개. 2개죠? 그러니까 동시 신청이 되는 거야. 화살이 몇 개? 2개. 그래서 동시 신청 사유가 돼요. 자, 그러면 여기 봐봐요. 이제 좀 이따 이런 것들을 배워요. 보여요, 안 보여요? 판매 특약 등기가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지금은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이죠? 판매 특약 등기함으로써 제3자의 계기는 힘, 무슨 력? 대항력. 나중에 대항력으로 연결된다는 거야. 자, 이번에는 여기 봐봐요. 신탁 등기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그럼 지금
등기부에다 신탁 등기를 해놨네. 제3자가 등기부를 봐, 안 봐? 봐. 제3자의 계기는 힘, 무슨 력? 대항력. 이렇게 나중에 연결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한번 운을 띄워놓고 가는 거예요. 그럼 결론적으로 사건이 하나면 신청 정보도 몇 개? 한 개. 그래서 뭐 읽어봐요. 1건, 1신청 정보. 그래서요. A적으로 무슨 신청? 일괄 신청이요. 자, 일괄 신청이 되려면 무슨 성이 되어야 될까요? 이게 동일성이네. 동일성입니다. 동일성이라는 거예요. 동일성이 추가돼야 돼. 그래서 동일성. 자, 이걸 이렇게 이제 세팅을 해놔요. 자, 신청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이렇게 써놔요. 자, 필요적 정보사항과 임의적 정보사항이 있어요. 자, 올해 예상은 여기서 출제 예상이 됩니다. 임의적 정보사항, 요거 이제 의미를 잡고요. 이렇게 세팅을 해놓으라고. 자, 그러면 필요적 정보사항과 뭐가 있다? 임의적 정보사항이 있어. 요거는 이제 등기법에서 또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돼요. 자, 그럼 한번 어떻게 읽나 봐봐요. 읽어봐요. 하여야 한다. 하여야 한다. 읽어봐요. 할 수 있다.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거야. 그러면 필요적 정보사항은 반드시 제공할 사항이라는 거야. 영어는 뭐예요? 할 수 있다. 그럼 여기에다 가말 하나 잡아요. 뭐라고 써놨죠? 돈. 자, 돈은 이렇게 가로를 고 원칙이라고 써놔요. 원칙. 애가 있어서 그래요. 애가. 자, 이제 약간 이렇게 이제 써놓고, 자, 이해를 좀 하자고요. 자, 돈이라는 것은 뭐예요? 눈물의 씨야, 소송의 씨야? 소송의 씨야. 잘라야죠. 그러니까 돈이라는 것은 소송의 씨앗이야. 눈물의 씨앗은 사랑이라고 그래서요. 봐봐요. 그러면 이제 26회 때 2.5점짜리 봐봐요. 전세권의 돈. 전세권의 돈. 이러면 얼마나 들어올까? 전세금이잖아. 그러면 문제 나가요. 전세권에서 전세금은 기록할 수 있다. 그때 X 기록하여야 한다. 이렇게 빠지는 거야. 임차권의 차임. 임차권의 차임은 뭐예요? 차임은 돈이죠. 임차권의 차임은 기록할 수 있다. 그때 X. 임차권은 차임은 반드시 제공해 줄 사항입니다. 차임. 근데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이런 걸 배워야 돼. 아직 안 배워서 그래요. 자, 전세권에서는 뭘 요소로 한다? 전세금을 요소로 해. 임차권은 차임을 요소로 하죠. 이제부터예요. 지상권에 있어서 지료는 요소다, 요소가 아니다. 요소가 아니야. 그럼 지상권에 있어서 지료는 반드시 기록해야 된다. 어때? X. 기록할 수 있다라는. 그래서 여기에서 뭐라고 써놨어요? 원칙. A가 있기 때문에 지상권하고 지역권에 A가 있기 때문에 원칙이라는 말을 써놓는 겁니다. 그래서 돈과 관련돼서 자주 출제돼요. 근데 우리 봐봐요. 자, 여기 한번 읽어봐봐요. 이거는 이제 이해를 해놓으라고. 자, 봐봐요. 자, 여기 뭐라고 써놨어요? 표제부. 갖고, 알고. 표제부는 권리야, 사실이야? 사실. 사실은 뭐예요? 부동산의 신상이잖아. 그럼 표제부는 다 기록해줘야 되는 거야. 그래서 나는 이거는 외울 필요가 없는 거야. 그래서 시험은 요게 자주 출제되는 거야. 돈에 관련돼서. 자, 하나 더 써놔요. 임의적 기록상에서 자주 출제되는 게 하나가 있어. 자, 이렇게 하나 써놔요. 요거는 기간입니다. 기간. 자, 월요일날 제가 부산에 갔다 왔어요. 자, 4시에 일어나서 몇 시에 탔냐면 5시 20분에 KTX를 탔어요. 그러니까 8시 11분에 부산에 딱 도착했어요. 그래서 학원에 이제 서면역에서 학원을 갔더니 8시 35분이야. 학원을 갔더니 학원이 깜깜해요. 이 학원인지 맞는지. 그래서 다시 나와가지고 실장님한테 미안해가지고 또 밖에서 담배를 10가치는 피고 올라간 것 같아. 그러니까 올라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봐봅시다. 부산에 가서 이런 소리를 여쭤봤어요. 자, 봐봐요. 여기 뭐라고 써놨어요? 기간. 자, 이런 소리를 여론조사를 해봤어요. 그래서 봐봐요. 어떤 여론조사냐? 매년 하는 여론조사예요. 자, 부인하고 저하고 뭐예요? 5년만 살고 찢어져라. 법률의 규정이 있으면 좋아, 안 좋아? 아, 부산에 여론조사 했더니 안 좋대요. 아, 부산은 특이하더라고요. 안 좋대. 딴 데는 다 좋다고 그러는데. 자, 그러면 여기 기간은 그러면 여기다 써놔요. 자, 당사자라고 써놓으라고. 당사자. 그러면 당사자. 자, 당사자의 표현이 이제 중요해요. 요거 이제 당사자를 뭐라고 그러느냐. 읽어봐요.
이게 이제 특약으로 빠져. 특약. 여기에 뭐예요? 약정으로 빠져. 약정. 여기에 합의로 빠져버려. 그러면 결론적으로 읽어봐요. 특약과 약정과 합의는 무슨 사항이다? 임의적 정보사항이야. 근데 요 기간은 애누리도 없어요. 이거는 애도 없어. 이거는 언제나야. 언제나 임의적 기록사항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26회 때 여기 이제 여기 2번에 나오고 여기 3번에 나왔어요. 다음 중 이제 이렇게 나왔어요. 잘 들어봐요. 다음 중 전세권과 관련된 설명 중 틀린 옳은 것을 골라라. 이렇게 출제됐어요. 자, 이제부터 출발합니다. 2번 질문에 전세권에서 전세금은 기록할 수 있다. 맞아요, 틀려요? 틀렸죠. 자, 3번 질문 전세권에서 전속기간은 기록할 수 있다. 맞아요, 틀려요? 맞네. 여기 기간은 언제나 무슨 사항? 임의적 기록사항이라는 거예요. 자, 임의적 기록사항은 그러면 등기부에 기록하면, 등기부에 기록하게 되면 제3자가 등기부를 봐야 안 봐요? 보죠. 그러면 제3자가 등기부를 봤다. 계기는 힘. 무슨 력? 대항력이라는 거예요. 이게 대항력으로 떨어져. 그러면 여기서 개념 하나 잡아놓고 가자고. 자, 여기 읽어봐요. 임의. 여기 뭐라고 써놨어요? 특약.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민법으로 떨어져. 자, 그럼 갑니다. 임의적 규정이란, 임의 규정이란, 읽어봐요. 당사자가 특약으로 배제시킬 수 있는 규정. 무슨 규정이다? 임의 규정이야. 당사자가 특약으로 배제시킬 수 없는 규정. 강행 규정이 되는 거야. 개념 정확하게 나오네요. 그러니까 요 임의라는 의미를 우리가 응용해 먹어야 된다는 거야. 그러면 요거는 뭐 읽어봐요. 특약과 약정과 합의. 그러면 지금까지 많이 출제된 게 이거예요. 읽어봐요. 다음 중 필요적 정보사항이 아닌 걸 골라라. 반대해서 가면 임의적 정보사항. 그러면 일단 뭐부터 골라내? 특약과 약정과 합의. 요걸 골라내라는 겁니다. 그러면 올해 임의적 정보사항은 반드시 기록됐다. 나온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오른쪽 박스 가서 맨 밑에다 형광펜으로 박스를 딱 쳐놔. 자, 거기 별표 새겨놓고요. 임의적 정보사항 찾았어요? 네, 그게 중요해요. 오른쪽 79페이지. 임의적 정보사항으로서 읽어봐요. 판매 특약, 특약 동그라미, 약정 동그라미, 기간 이런 것들 특히 지상권과 지역권에 있어서 지료 요거 조심하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올해 출제 예상이 되니까 대비를 좀 해두셔야 돼. 그러면 오늘 이제 감각을 좀 익히라고요. 우리 공시법에서 말장난치는 거 읽어요. 또 그런다. 하여야 한다. 요거는 할 수 있다. 요거 이제 말장난치는 부분이니까 잘 정리해서. 그래서 시험은 여기에서 출제 포인트는 여기라는 거 좀 잡아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그러면 개념, 이런 것들이 그러더라고요. 엊그제 수업하는데 봐봐요. 자, 우리 수강생 분이, 누님이 이런 말을 하더라고. 자, 봐봐요. 자, 뭐라고 써놨어? 돌. 우리는 돌을 돌멩이가 하나가 있어. 돌. 이것밖에 모르는 거야. 그럼 돌에는 무슨 성분이 있고, 무슨 의미를 나타내고, 무슨 돌도 있잖아요. 그걸 알아내는 게 응용력이라는 거야. 응용력이라는 거야. 그러면 여기 봐봐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여기 기간이라는 것은, 그러면 기간은 누가 정하라는 거야? 당사자. 요 밑에 당사자를 깔고 들어간다는 걸 좀 정하라고. 당사자 그러면 이거는 뭐예요? 특약과 약정과 합의란 이런 의미가 중요하다는 거야. 근데 우리 누님들은 보통 누님 형님들은 그냥 돌로만 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 그럼 돌 안에서도 무슨 성분이 있고 뭘 의미하고 이게 중요하다는 거야. 그게 무슨 력이다? 응용력이라는 거야. 응용력. 자, 봐봐요. 읽어봐요. 뭐라고 써놨어? 매매. 민법으로 가면 법률행위인 거야. 법률행위라는 거예요. 법률행위가 돼. 등기법에 와서는 등기 원인이 되는 거야. 등기 원인. 그러면 봐봐요. 여기 이제 봐봐요. 자기가 이제 뭐 이런 의미를 끌어낼 수 있어. 빨리 이런 걸 캐치해 놓은 게 중요해요. 읽어봐요. 무슨 계약서예요? 매매 계약서 잘랐잖아요. 매매가 민법에서는 뭐라고 그래? 법률행위. 등기법에서는 등기 원인. 계약서를 뭐라고 그래? 정서. 그러면 읽어봐요. 민법 교수님은 매매 계약서라고 강요한다고. 그러면 등기법 선생은 등기 원인 정서라고 강요하는 거야. 그러면 등기 원인 정서란 읽어봐요. 법률행위를 입증하는 서면이 무슨 정서다? 등기 원인 정서다.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때와 장소를 가려야 돼. 어쩔 때는 매매. 그러면 요걸 읽어보세요. 그러면 매매를 법률행위 이렇게 읽으면 민법 교수님은 사랑하는 사람이고 여기에서 매매를 등기 원인 그럼 뭐예요? 공시법 선생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분단을 할 수가 있다는 거야. 그러면 봐봐요. 매매계약서. 매매계약서는 뭐예요? 아, 이게 등기원인 정서구나. 등기원인 정서는 누가 써? 당사자가 써잖아. 당사자는 거짓말 해야 안 해?
안 하기는 뭘 안 해요. 맨날 거짓말하지. 그러면 매매 계약서가 부실해질 수 있어 없어? 있어. 막아야 돼 안 막아야 돼? 막아야 돼. 그래서 금융 계약서가 도출하는 거야. 금융 계약서.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우리나라 사람은 머리가 좋아 안 좋아? 그러면 요 계약서를 믿고 등기를 이루어졌으니까 등기를 믿을 수 있어 없어? 없어. 그래서 등기의 공신력이 불인정된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내공이 쌓여 들어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등기의 공신력이 불인정되니까 거래가 엄만해 안 만해? 안 만하죠. 그러니까 봐봐요. 자, 봐봐요. A라는 사람하고 B라는 사람하고 계약을 써서. 그런데 이 사람이 계약서 할 때 네 집 맞니? 그럴 거야. 그럼 두 번째 중도금 치를 때 진짜 네 집 맞니?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잔금 치를 때 네 집 아니면 너 죽여버린다. 응?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봐봐요. 거래가 원활하지 않잖아. 그러면 일단 봐봐요. A가 등기되면 일단 A집이라고 추정받아. 그게 바로 추정력이라는 거야. 일단 A집이 뭐예요? 그래서 추정력이라는 걸 이제 배우게. 그러면 등기의 공신력을 불인정하니까 거래를 원만하게 해서 일단 등기가 되면 무슨 력이 발생한다? 추정력. 그래서 추정력이라는 게 발생하게 돼요. 그래서 의미가 그렇게 탄생하는 거야. 그러면 공신력을 불인정하면 그래서 그 이면에는 뭐가 있다? 등기의 추정력이 발생한다라는 거야. 봐봐요. 그러니까 이런 의미를 읽어내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야. 이말. 자, 그럼 봐봐요. 매매 계약서가 부실해질 수 있죠. 무슨 계약이 나와요? 부실 계약이 나오죠. 부실 계약이 나오는데 여기에다 기름을 막 부어. 더 등기가 부실해지라고. 읽어봐요. 그래서 우리나라 등기는 무슨 심사주의다? 형식적 심사주의야. 형식은 서류만 구비되면 등기를 해줘 버리거든. 그러니까 작년 재작년에 세입자가 진짜 주인 뭐예요? 허위 이조로 해가지고 아파트 등기하고 팔아먹은 사건이 우리나라에서 실질적으로 벌어졌다라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무슨 심사주의니까? 형식적 심사주의니까. 자, 금융계약서 받으러 왔는데요. 그러면 공무원이 뭐라 그래? 놔두고 가세요. 그냥 놔두고 가세요. 일주일 있다 찾아가세요. 그럼 물어보지도 않는 날. 물어봤다라는 것은 우리는 실질적 심사예요. 이걸 똑바로 해요. 그럼 물어보면 실질적 심사입니다. 근데 금융계약서 놔두고 가세요. 그래서 한 3일 있다 도장 찍어 놓을 테니까 가져가세요. 그러면 금융계약서도 결론적으로 무슨 심사주의다? 형식적 심사주의라는 거나요. 그런 의미가 떨어져요. 만약에 봐봐요. 만약에 등기관에게 실질적 심사주의를 주면 어떻게 생겨야 되느냐. 그러면 등기관은 경찰관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것도 참 문제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그러니까 그런 의미를 우리가 확인을 해 둘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의미들이 중요한 거야. 지금은 이런 의미들을 빨리 감으로 익혀나가는 거야. 그게 바로 뭐야? 눈치코치라는 거예요. 눈치코치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를 잡아. 그러면 여기에서 벌써 읽어봐요. 벌써 어떤 사람을 읽어보세요. 그럼 필요 없죠. 이러면 돌아버리는 거예요. 돌아버리는 거예요. 읽어보세요. 그러면 이거는 하여야 한다. 임의적은 할 수 있다라는 거야. 그러면 여기에 나중에 뭘로 나가느냐? 임의적 기록상으로 등기. 신청 정보에 기록해두면 정보에 제공했으면 등기부에도 반드시 기록해줘야 되거든. 그래서 이거는 나중에 등기부로 어떻게 등기돼? 필요적 기록상. 이거는 임의적 기록상. 자, 여기 봐봐요. 뭐라고 써놨죠? 채권액. 저당권의 돈이죠. 그러면 저당권에 있어서 채권액은 기록할 수 있다. 어때? X. 기록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 요거는 이제 저당권의 성질을 모르는 사람은 봐봐요. 자, 여기 봐봐요. 뭐라고 써놨죠? 채권, 채거액. 그러면 여기 한번, 요거는 건저당이야. 건저당입니다. 자, 건저당에 이제 출발해 볼까요? 저당권에 있어. 채권, 채거액을 기록해야 된다. 어때? X. 그건 저당권은 채권액이라고 그러는 거야. 건저당은 채권, 채거액. 요거 읽어봐요. 채권은 무슨 채권이야? 이자야. 요 채권에는 이자를 담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건저당에서 이자를 반드시 표시해줘야 된다. 어때? X. 이자는 따로 표시할 필요가 없어. 어디에 포함되어 있게 돼? 채권, 채거액에 포함. 그럼 채권, 채거를 한자로 건지면 돈은 돈을 두 자로 건지면 머니라고 그렇게 이야기해도. 저번에 뭐라 그랬어요? 그래서 제일 좀 훌륭한 머니가 뭐예요? 어머니라고 그랬잖아. 어머니. 그렇죠? 어머니. 그래서 이건 저번에 뭐라고 그랬어요? 바다가 뭐예요? 바다. 봉이수면이라고 그랬죠. 왜 바다예요? 다 받아주니까. 그러니까 엄마는 다 받아줘. 그래서 엄마의 바다가 나온 거야. 세상에서 제일 넓은 바다가 바다거든. 바다라는 것은 똥물, 더러운 물 다 받아주거든. 그러니까 어머니가 다 받아줘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게 뭐예요? 바다. 그래서 엄마의 바다. 제가 아버지 좋아할까요? 어머니 좋아할까요? 어머니 좋아해요. 그래서 일요일날 잠깐 갔다 왔어요. 그래서
왜 왔냐 그랬더니 엄마 보고 싶어서요 그랬더니 뭐 보고 싶어 연병하네 그러네. 우리 경상도 사투리는 친근감이 연병하네 연병하네. 그래서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이런 의미를 잘 찾아보죠. 그러면 거기에서 포인트는 필요적 정보상, 임의적 정보상 대비를 좀 해달라는 겁니다. 자, 뒷장을 한번 넘겨봐요. 자, 나머지는 이제 자세히 우리가 할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나머지는 이제 오늘은 이제 제목만 한번 읽어보자고요. 자, 이번에 뭐라고 써놨어요? 등기 원인을 증명하는 정보. 그 다음에 3번은 무슨 계약서? 거민계약서. 거민계약서는 줄 쳐놔봐요. 자, 거민계약서는 일단 뭐예요? 거민이 중요해요? 계약이 중요해요? 계약. 아주 좋아요. 계약 동그라미 쳐놔요. 자, 거민계약서의 대상이 되려면 일단 계약이어야 돼. 그러면 상속은 계약이 아니야? 아니야. 그러면 상속 등기 시 거민계약서의 대상이다. 어때? X예요. 자, 그렇게 이제 만내 빠질 거예요. 거민계약서의 포인트는 뭐예요? 계약이 포인트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4번은 이제 별표 3개 놓으세요. 등기필정보, 등기필정. 요거는 아주 중요합니다. 자, 등기필정보와 등기필정. 그거는 옆에다 이렇게만 쓰고 오늘은 자, 한번 정리해 놓으죠. 자, 여기 등기필정보 옆에다 다시 제목을 붙여봐요. 이렇게만 한번 다시 붙여놓고 이렇게만 붙여놔요. 이렇게만 써놔요. 포인트 잡아서. 등기 의무자의 권리에 관한 등기필 정보. 요거만 제목을 다시 붙여놓으면 요거는 50%가 끝나요. 50%가 끝나요. 자, 그러면 여기 이제 등기필 정보 줄 쳐놓고 앞에다 이렇게 화살표 놔서 뭐라고 써놨죠? 권리. 그래서 여기에다 이제 권리증. 우리 이제 형님들이 권리증 하는 게 뭐예요? 바로 등기필 정보가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 앞에다 이제 박스를 쳐놔봐요. 자, 뭐라죠? 등기 의무자. 그러면 등기필 정보는 누가 제공해줘? 의무자 거. 그럼 상속 등기는 단독, 공동? 단독. 그러면 등기필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네. 자, 등기필 정보도 무슨 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진정성. 여기 봐봐요. 여기 봐요. 진정성이잖아. 진정성. 그럼 수용 등기 시 등기필 정보를 제공한다. 어떻게? X. 이렇게 빠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이런 걸 자꾸 행간의 의미를 잡아놓으라고 읽어봐요. 진정성. 항공사 촉탁 등기 시 등기필 정보를 제공한다. 어때? X야. 그러면 결론적으로 항공사는 무슨 성이 확보돼? 진정성. 제공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야. 자, 그럼 문제 나가요. 읽어봐요. 상속인 등기 시 등기필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다. 어때? X. 제공하여야 한다. 상속인 등기는 단독 신청이 아니라 공동 신청이거든. 그래서 아까 이야기했듯이 상속 등기와 상속인 등기는 같다 다르다? 다르다. 그러니까 내공을 하나씩 쌓아가는 겁니다. 그럼 오늘은 자, 등기필 정보가 중요하다. 요 별표 3개 정도는 잡아놓고 무슨 증이기 때문에? 권리증이기 때문에. 그러면 요건 누구 제공했죠? 의무자. 무슨 증? 권리증. 요거는 무슨 증을 확보하기 위해서? 진정성. 요렇게. 자, 소유권 보존 등기. 단독, 공동. 단독. 그러면 등기필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 그래서 요 정도만 해도 70%가 끝납니다. 제목만 정확하게 숙제해놔도. 그래서 그 정도만 우리 해놓으세요. 자, 그 다음에 5번을 가봐요. 5번. 자, 5번은 무슨 증명? 인감증명. 인감증명은 좀 떨어졌어요. 별표 하나 딱 해놓고. 자, 그러면 등기 신청 방법은 몇 하나 더 있다? 요 하나 더 있어. 그러면 가로 안에 방문 신청 줄잖아요. 그러니까 인감증명 방문 신청에 한해서 적용이 있습니다. 왜 그러면 전자 신청은 적용이 없을까요? 공인인정서 제도라는 게 있어. 그러니까 우리 인감증명은 그러면 누구 거 제공해준다? 방문 신청에 한한다. 제목 옆에 있죠? 그래서 그 옆에다가 방문 신청에 한한다 찾았죠? 그 옆에다가 이렇게 한번 더 써놔요. 그 옆에다 인감증명 옆에다 이렇게 이것도 마찬가지 이렇게 하나 써놔요. 뭐라고 써놨어요? 등기 의무자 거. 이것도 인감증명도 등기 의무자 거 제공해 줍니다.
자, 그러면 여기 이렇게 하나 써놔요. 요 밑에다 이렇게. 뭐라고 써놨죠? 원래 소유권 명인. 자, 원래 소유권 명인. 자, 이 말은 그럼 풀어해줘야 되겠죠. 읽어봐요. 원래 집주인이 등기 의무자일 때 그때만 제공해준다라는 거예요. 인감증명. 이 말은 읽어봐요. 원래 집주인이 등기 의무자일 때. 자, 그럼 한번 연결 한번 해볼까요? 자, 그러면 이렇게 써놓고 한번 설명을 좀 들어요. 일단 썼어요. 자, 부연 설명을 할게요. 읽어봐요. 원래 소유권 명인 등기 의무자. 이 말은 읽어봐요. 원래 집주인이 등기 의무자인 경우에 한해서 인감증명을 제공해준다라는 거예요. 자, 이제 봐봐요. 자, 아까 띄고 가세요. 다음 A가 B한테 전세권을 설정해줬어. 몇 사람은? 전세권자. 이 사람은? 전세권 설정자. 그러면 용익물권은 50%가 끝난 거야, 이제. 그럼 이 사람은 그러면 뭐예요? 등기 권리자야, 의무자야? 권리자. 이 사람은? 이 집주인이 누구예요? A자잖아, A자잖아. 원래 집주인이 A잖아. 그럼 읽어봐요. 원래 집주인이 등기 의무자인 경우. 그러면 원래 집주인이 의무자네? 의무자네? 그럼 인감증명 제공한다, 안 한다? 한다. 아까 읽어봐요. 뭐라고 써놨어요? 원래 집주인이 등기 의무자인 경우. 자, 이번에는 설정이 아니라 만서라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무슨 만서? 누가 권리자예요? A가 권리자죠. 의무자죠. 원래 집주인이 A예요, B예요? A죠. A가 권리자예요, 의무자야? 권리자. 그럼 전세권 만서 등기시 인감증명을 제공한다. 그때 X 이렇게 빠져들어가네. 그렇죠? 그러니까 요것만 하나 잘 원리를 기억해 두라고. 요것만 이해해놔도 인감증명을 제공한 거, 제공하지 않는 거 우리 충분히 끌어 나올 수 있어요. 그러면 여기 한번 봐봐요. 자, 하나 더 해봅시다. 자, 봐봐요. 이해가 됐다고 고개를 까딱까딱 했는데 이해해봐요. 자, 전세권을 설정해서 이 사람은 권리자, 이 사람은 의무자가 되죠. 근데 B가 C로 바뀌었어. 주체가 바뀌었죠. 전세권 이전 등기네. 여기에서 권리자는 누구야? C. 의무자는 B죠. 원래 집주인이 A야, B야? A죠. 원래 집주인이 의무자가 아니잖아. 지금 의무자는 누구예요? B잖아. 그러니까 인감증명을 제공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네. 그러면 전세권 이전 등기 시 인감증명을 제공한다. 어때? X라는 거야. 그러니까 봐봐요. 요 의미를 얼마나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인감증명을 제공하는 거, 제공하지 않는 거 충분히 이해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요걸 틀을 마련해 놓는 거야. 그러면 오늘 이해가 안 된 사람은 다음 코스 있어. 그렇다 다음 코스를 요걸 또 설명하고 살을 붙여나가니까 걱정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 왜 걱정할 필요 없어요? 우리는 콩나물이니까.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기억해 둘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인감증명이 유효기간은 몇 개월이냐어요? 3개월입니다. 3개월이라는 거 한번 잡아놓은 밑에 생각하지 말고 틀만 마련해 놓으라고. 인감증명 유효기간은 몇 개월이다? 3개월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인감증명도 무슨 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진정성, 검수형 등기 시 제공할 필요가 없다. 소유권 보존 등기는 단독 공동. 단독, 의무자 있어 없어? 없어. 제공할 필요가 없다. 그러니까 요런 자기가 얼마나 안개할 사유를 줄이느냐 안 줄이냐는 본인의 능력이야. 얼마나 이해를 해놓고 치고 들어가느냐 요 측면이에요.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면 뭐예요? 제출하는 거, 제출하지 않는 거 전부 다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럼 머리가 무거워 안 무거워? 무거워. 머리가 무거우니까 뒤로 제쳐져 안 제쳐져? 제쳐져요. 그래서 막판으로 갈수록 그래서 목 디스크가 생겨. 이렇게 디스크가 생겨요. 그러니까 이해를 자꾸 처음부터 하라. 그러니까 이 스타트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공부 요령을 익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의미 정도만 이번 달 코스에 잡아놓고요. 자, 뒷장을 한번 넘겨봅시다. 자, 지금 나와 있는데 거기 6번을 한번 읽어봐요. 등기 원인에 요구되는 읽어봐요. 제3자의 허가 동의 승낙을 증명하는 정보. 바로 읽고 이것도 무슨 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진정성. 그래서 진정성 보장이라고 써놔요. 모든 소리는 진정성으로부터 시작해서 진정성으로 끝나니까. 무슨 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진정성 보장. 자, 그 다음에 7번에 대리 권한을 증명하는 정보. 8번에 주소 증명 정보. 자, 9번에 뭐예요? 부동산 등경 등록번호를 증명하는 정보. 찾았어요? 요거 출제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도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요거 좀 외워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올해 27회 때 문제가 여기에서 나왔죠. 여기서 나왔어요. 자, 여기 한번 봐봐요.
자, 그러면 여기 한번 봐봐요. 여기 봐요, 자인인. 자인인은 주민등록번호가 있어, 없어? 있어요. 그러면 주민등록번호를 제공하면 되겠죠. 여기 봐요. 법인. 법인은 주민등록번호가 있어, 없어? 없어. 그래서 법인 등록번호를 제공해야 돼. 그러면 법인 등록번호, 부동산 등기원 등록번호를 받아야 되겠죠. 그래서 이거는 법인은 어디에서 부여하느냐? 그게 이제 객관식으로 출제된 거야. 그러면 거기 봐봐요. 부동산 등기원 등록번호를 증명하는 정보. 봐봐요. 국가, 지자체, 회국 정보는 어디에서? 읽어봐요. 국토교통부 장관이. 밑줄 쳐놓고. 자, 법인은 법자 동그라미. 법. 그 다음에 저기 주된 사무소에서 주. 그래서 법주. 그래서 경주에는 법주. 주된 사무소. 경주 법주. 법인 아닌 사단은 어디에서? 시장, 군수, 구청장이. 애국인은 애출. 애출. 애국인은 애출. 출입국에서 관리합니다. 제국민은 제동그라미. 자, 대법원. 그래서 대법원. 대법원. 제대. 그래서 제대. 그래서 작년에 출제된 게 이게 2.5점짜리예요. 뭐 올해 출제될까 안 될까요? 안 돼. 어떻게 잘 안 해요? 안 나와. 올해는 안 나와. 근데 여기에서 좀 개념 하나 잡을 게 있어요. 자, 그 밑에다가 참고용으로 해서 기타 그 사이에다 요거 하나 써놔요. 뭐라고 써놨어? 재외국민. 재외국민이 있으면 뭐가 있을까요? 재외국민. 재외국민. 뭐가 있을까요? 재외국민. 자, 그러면 여기 한번 봅시다. 재외국민이 뭐예요? 재외국민은. 자, 봐봐요. 재외국민은 시도 우리나라 시, 국적도 우리나라 국적. 그럼 재외국민은 우리나라 국민이라는 거네. 그러면, 근데 시는 우리나라 시인데 국적은 딴 나라 국적. 뭐라고 그래? 그걸 재외국민이라고 그래요? 그거는 뭐라고 그래요? 그걸 뭐라고 해요? 자, 그럼 여기 봐봐요. 자, 재외국민은 뭡니까? 재외국민은 시는 우리나라 시, 국적도 우리나라 국적. 그래서 일국적이죠. 그러면 시는 우리나라 시인데 국적, 딴 나라 국적을 가지고 있는 것을 뭐라고 그래요? 해외 동포? 자, 재외국민. 뭐 있을까요? 뭐가 있어요? 뭐 이중국적자? 뭐 별거 다 나오네요. 자, 재외국민이 있으면 뭐가 있었어요? 뭐가 있을까요? 한번 생각해봐요. 자, 칠판 지우는 동안. 자, 뭐가 있을까요? 자, 그러면 일단은 재외국민을 써놔요. 재외국민은 이렇게 써놔요. 시, 국적. 자, 그러면 시는 우리나라 국적. 그래서 시는 우리나라 시, 국적도 우리나라 국적이 돼요. 우리나라 국적이 재외국민이고. 뭐 하나, 뭐 있죠? 뭘까요? 해요? 써놔요. 자, 교민이 있죠. 재교민. 자, 그러면 이제, 자, 제1국민, 제1교민이 있는데, 요거는 시는 우리나라 시인데, 국적은 우리나라 국적이 아닌 겁니다. 자, 교민, 국민. 자, 그러면 여기 봐봐요. 자, 제1국민은 그러면 우리나라 국적이네요. 자, 그럼 봐봐요. 자, 일본국에서 발행하는 인감증명 제출한다. 어때? X. 제1국민은 C는 우리나라 국적이고 C도 우리나라 C고 국적도 우리나라 국적이잖아. 그러니까 우리나라 인감증명. 난지 그렇게 연결이 될 거라는 거예요. 일단은 제1국민 요거 한번 잡아놓고요. 그러면 제1국민은 봐봐요. 어디에서 발행하는 건? 읽어봐요. 우리나라 국민이니까 읽어봐요. 대법원, 소재지, 관할, 등기소, 등기관이에요. 그래서 뭐예요? 제대라는 의미를 써주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거는 이제 오늘 뭐예요? 외울 필요는 없고요. 이제 몇 개 이제 객관식 지문으로 또 나올 수 있어요. 자, 봐봐요. 자, 읽어봐요. 뭐라고 써놨어? 법주. 법주가 뭐예요? 경주 법주. 법인은 어디에서? 주된 사무소.
애국인은 읽어봐요. 애출. 그래서 애국인은 출입국. 그래서 애출. 이렇게 한번 잡아줄 필요도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뒷장을 한번 넘겨봅시다. 나머지는 뭐 큰 문제가 없고요. 자, 제8절 뭐라고 나오죠? 읽어봐요. 방문 신청과 전자 신청. 거기 위에다 앞에 8절 위에다가 이렇게 써놔요. 제목을. 아까 세팅 하나 해놓은 거 있었잖아요. 뭐라고 써놨죠? 등기 신청 방법. 자, 등기 신청 방법은 두 가지가 있죠. 무슨 신청이 있어요? 방문 신청과 전자 신청. 뭐가 중요해요? 전자 신청. 전자 신청과 관련돼서 거기 85페이지로 가봐요. 2번 뭐가 나와 있죠? 전자 신청. 요거 올해 2개 지문 나왔어요. 자, 뒷장을 한번 넘겨봐요. 자, 전자 신청과 관련돼서 중요한 것은 뭐냐? 그러면 자, 전자 신청과 관련돼서 거기 86페이지 맨 위에 올라가 봐요. 맨 위에 찾았어요? 전자 신청을 할 수 있는 자 찾았어요? 예, 할 수 있는 자 찾았죠? 자, 1 한번 읽어봐요. 대한민국 국민. 찾았죠? 자, 대한민국 국민 옆에다는 이렇게 써놔요. 바로 사용자 등록입니다. 사용자 등록을 교부받아. 자, 이번에 애국인 줄 쳐놔봐요. 애국인. 애국인도 전자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 옆에다가 이렇게 써놔요. 뭐라고 써놨죠? 사용자 등록. 자, 법인은 그 옆에다 이렇게 써놔요. 사용자 등록이 아니라 전자증명서를 발급받아 이렇게 합니다. 전자증명서 발급. 자, 그러면 얘네들은 그러면 대한민국 국민, 애국인, 법인은 전자신청을 할 수 있다라는 거야. 근데 그게 행정편 다 아까나요. 비법인은 전자신청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요게 올해 출제된 지문이고요. 그러면 자기가 요 세 개를 못 외울 거라면 뭐도 외워요? 하나만 외워두면 돼. 비법인은 뭐예요? 전자신청을 할 수 없다라는 거. 자, 그러면 여기 봐봐요. 뭐라고 써놨죠? 농협협동조합. 농협협동조합은 전자신청을 할 수 없다. 어때? X. 농협협동조합은 법인이야, 비법인이야? 법인. 얘는 전자신청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비법인은 안 돼요. 비법인은 그러면 전자신청이 방문신청이에요. 방문신청으로만. 나중에 따로 설명할 겁니다. 일단 거기가 제일 중요한 포인트라는 걸 잡아주라고. 또 하나 여기 봐봐요. 또 하나 우리가 잡아줄 거는 여기 봐봐요. 뭐라고 써놨죠? 아이고 미쳤어요. 자, 쓸 필요는 없고요. 읽어봐요. 변호사, 법무사. 얘를 뭐라 그래? 자격자 대리인이라고 그래. 그러면 거기 밑에 자격자 대리인 찾았어요? 예, 자격자 대리인을 누구라 한다? 변호사, 법무사. 찾았어요? 박스 맨 위에 있죠? 두 번째 박스. 자, 근데 여기 봐봐요. 거기에다 옆에다 이렇게 써놔요. 자, 방문 신청하고 전자 신청을 써놔요. 자, 방문 신청은 누구든지 대리 신청이 가능합니다. 누구든지. 근데 전자 신청은 자격자 대리인만 가능하다라는 거야. 전자 신청은 누구만 대리 신청이 가능하다? 자격자 대리인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적어놓고, 자, 그러면 갑성이를 한번 써보죠. 갑성이는 강사예요, 변호사예요? 강사잖아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갑성이는 전자 신청을 대리할 수 없다라는 거야. 그러면 방문 신청은 대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누구든지 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전자 신청이 대리 신청은 누구만 가능하다? 자격자 대리인. 올해 그 두 개 지문이 파생됐다라는 겁니다. 나올 게 뻔해요. 또 시간 남는다고 그 밑에 거 읽지 말으세요. 그거는 나중에 몇 개 점검만 하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이거예요. 자, 그러면 봐봐요. 우리 전자신청에 적격자, 부적격자가 있는데 적격자 3개니까 외우지 마시고 부적격자만 한번 외우더라고. 그럼 부적격자는 누구다? 비법인. 그러면 전자신청이 대리신청은 누구만 가능하다? 자격자, 대리인만. 요 정도만 잡아놔도 요거는 컨셉을 그렇게 잡아놓으라고. 근데 요거와 관련돼서 간혹가다 함정을 봐요. 읽어봐요. 전자증명서 발급. 자, 그럼 봐봐요. 법인은 사용자 등록을 하여 전자신청을 할 수 있다. 그때 X. 뭐예요? 읽어봐요.
전자증명서를 발급하라. 사용자 등록을 안 하더라도 전자증명서 발급. 거기가 이제 출제 포인트가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 한번 봐봐요. 또 이제 급선물 이미 그 출제된 거 한번 봐봐요. 이런 것들은 외우지 말라고 일단은 봐봐요. 자, 뭐라고 써놨죠? 사용자 등록. 사용자 등록 유효기간은 뭐예요? 사용자 몇 자? 세자 3년이야. 그래서 오른쪽 가서 오른쪽 중간에 가봐요. 3번. 사용자 등록 유효기간은 몇 년이냐? 3년. 그 정도만 한번 잡아달라고요. 사용자 오른쪽 있죠? 87페이지 오른쪽. 87페이지 오른쪽 중간에 가니까 방가로 3번. 찾았어요? 이미 한번 출제된 거 한번 봅시다. 사용자 등록의 유효기간은 5년으로 한다. 어때? X. 그러면 전자신청을 하려면 3년 지나면 사용자 등록을 뭐에 다시 해야 된다라는 거야. 몇 년이? 3년 지나면 그 정도만 하면. 그러면 이거는 나중에 이렇게 외우라고 그러니까 나중에 어떻게 해요? 사용자 등록 5년 이러면 안 돼요. 자, 사용자만 동그라미 쳐서 3년. 그러니까 숫자 외울 필요 없어요. 나중에 저절로 외워집니다. 그런 것들은 그 정도만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뒤 한 장 쭉 한번 넘겨봐요. 자, 뒷장 쭉 넘겨서 자 91페이지로 가봐요. 91페이지. 자, 91페이지 9절 뭐가 나오죠? 접수 및 심사. 요거 이제 봐봐요. 자, 이제 봐봐요. 자, 서류를 구비해서 어디로 왔어요? 등기소로. 등기소로 뭐하러 왔어요? 등기 접수하러 왔다고 좀 그래봐. 접수 좀. 뭐하러? 접수. 그렇죠, 접수. 자, 그래서 접수는 서류 좀 구비해가지고 와요. 다음 주에 이제 접수하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접수를 받아서 심사를 하게 된다고. 그래서 9절 접수 및 심사 이거는 다음 주에 해야 되겠네. 다음은 맞을 것 같아요. 자, 오늘 오후에는 한 2시 반부터 하고요. 안 들은 사람은 좀 감기. 자, 요즘 많이 추워요. 이때를 조심해야 돼. 추웠다 더워졌다 추워졌다 더워졌다 이때 조심해야 됩니다. 감기 조심하시고 하여튼 즐거운 토요일 되시고요. 하여튼 고생 많았고요. 다음 주 토요일 날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